오늘도 흔치 않지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야시시한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외로운 밤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외로운 밤을 달래드릴 이야기 준비했는데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연은요. 주위에서 저는 40대 초반의 남성으로 관리사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정수기 회사에서 관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정수기 관리 매니저라고도 하는데요. 제가 하는 일은 그거랑은 좀 다르고요. 실제론 관리사라 부르지 않지만 편의상 관리사라고 지칭할게요. 보통 정수기 관리사에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가정주부들이 주로 낮타임에만 일할 수 있고 시간도 자유로운 편이라 가정주부들이 많은 편이지요. 하지만 요즘은 남자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비율이 비슷할 것 같아요. 거기다 여러 업종에서 남녀 구별이 없어졌고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괜찮아진 편이라서 남자도 은근히 많습니다. 이 일을 하기 전에 젊었을 적에는 회사 생활도 했었지만 저는 왠지 출퇴근 시간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이 관리사라는 직업이 약간의 자유도 있고 시간의 구속을 덜 받아서 괜찮더라고요. 특히 아침잠이 많은 저에게 직장 생활은 정말이지 너무나도 힘든 하루하루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알람이 울렸을 대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정말이지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니까요. 그리고 고객님의 집을 방문하더라도 제가 정성껏 케어를 하면 고객님도 기분이 좋다고 하고 저도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상호 간의 따뜻한 점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어서 직업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더군다나 남자이다 보니 관리하러 갔을 때 흔치는 않지만 여성분이 혼자 계실 때면 종종 전등을 갈아주거나 변기를 뚫는 간단한 일도 대신 해주다 보니까 고객님들도 저한테 엄청 잘해주시고 사모님들이 먹을 것도 주시고 정말 보람차고 재미있더라고요. 특히 사모님들을 만나는 재미가 아주 쏠쏠한데 오늘 사연이 사연이다 보니만큼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아시죠? 꼭 그런 새끼가 많은 분들 있잖아요. 제 외관 남자만 들어왔다 하면 눈빛부터 아주 끈적하게 달라지는 사모님들이 은근히 많고 역시 그런 낌새를 지금까지 느낀 적이 많고 즐긴 적도 많았습니다. 이상하게 계속 먹을 걸 준다든지 음료수 좀 마시고 가라든지 집에서 어떻게 저런 옷을 입고 있나 싶을 정도로 야시한 옷을 입고 노골적으로 슬쩍슬쩍 보여주시면서 유혹하시는 식으로 추파를 던지는 사모님들부터 시작해서 제가 믿음직스럽다면서 밖에서 따로 보거나 같이 술 한잔 하시자면서 제 개인 전화번호를 받아 가시려는 사모님들도 몇 분 있었거든요. 이런 이야기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하는 걸로 할게요. 어쨌든 저는 지금 결혼한 지 올해로 10년 차인데 집사람은 현재 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제법 연차가 많이 쌓였지만 결혼할 때부터 이 부분이 조금 스트레스이긴 했어요. 아내는 직장이 좋은 편이지만 저는 직장이 그닥 좋지 않아서 결혼을 할 때도 장인 장모의 반대가 정말 심했거든요. 그러나 결혼이란 것은 남이 하는 게 아니라 저랑 와이프 둘이서 하는 것이고 오랫동안 연애를 하다가 결혼한 데다가 심지어 집사람이 저를 졸졸 따라다녔기 때문에 결국 결혼까지 하게 돼서 그런 스트레스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긴 했습니다. 집에서 워낙 반대가 심해 저보다는 아내가 훨씬 더 스트레스가 심했었죠. 집사람은 결혼을 시켜주지 않으면 지금 당장 집을 나가버리겠다고까지 하면서 완고하게 결혼을 강행했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대로 저희는 결국 승낙을 받아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에서 대충 분위기만 맞추고 있으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아내가 투쟁으로 얻어낸 성취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나 제 직장이 변변치 않으니까 이상하게 처갓집 갈 때마다 눈칫밥을 먹는 것 같고 그때마다 집사람은 저를 두둔하기에 바빴습니다. 따지고 보면 직장에서 받는 월급은 결코 제가 적지는 않거든요.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월급이 올라가는 구조니까요. 근데 아무래도 직장이라는 게 월급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안정성이라든지 사회적 인식과 지위라든지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되는 거니까 항상 제가 질 수밖에 없는 그림인 건 어쩔 수 없었죠. 아무튼 집사람은 확실한 제 편에서 지원을 해주긴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집사람은 직장이 괜찮지만 인물이 조금 별로였거든요. 자꾸만 제가 변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굳이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직장은 변변치 않아도 인물 하나는 남에게 절대 빠지지 않아서 어딜 가도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고 저를 따라다니는 여자가 많았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관리사를 해도
사모님들이 저를 잘 대해주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사실 사람을 대면하는 직업일수록 인물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득을 본 부분도 상당히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제가 정수기 관리사를 하기 전인 대학생 때의 일이긴 하지만 레스토랑에서도 일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외모는 완전히 물이 올랐던 시기였고, 레스토랑에 오시는 사모님들 중에 제 단골도 있을 정도로 외모 덕을 많이 보고 살았죠. 와이프한테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때 당시에 사모님들과 밖에서 따로 만나며 이쁨도 받고 저녁에 사모님들을 위한 특별한 봉사도 하고 용돈도 받고 나름 나쁘지 않게 부수입도 올리고, 그때 학생 돈으로는 절대 구매하기 힘들었던 외제차도 한 대 선물 받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옛날 얘기는 잊기로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곳이 가정집도 몇 군데 있고 회사도 몇 군데 있고 학교도 몇 군데가 있는데요. 제 정수기 고객 중에 저를 유독 좋아하는 한 사모님이 있어요. 처음에는 정수기 때문에 그 집에 갔는데 그 다음에 가니까 안마기, 또 그 다음에 가니까 공기청정기도 렌탈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급기야 자기 가족과 친구들에게까지 소개를 해주는 등 정말 저에게는 든든한 고객이 한 분 있었죠. 그 고객 덕분에 제가 뜬금없이 판매왕 후보까지 오르기도 했거든요. 저는 참고로 판매직이나 영업직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관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고장난 걸 고쳐주거나 주기적으로 가서 관리를 해주는 역할을 할 뿐인데도 저를 통해서 구매하는 고객이 많으니까 제가 판매왕 후보까지 올랐던 거예요. 그때 당시 영업부서에는 도대체 제가 뭐 하는 인간이냐고 소문까지 났다고 하더라고요. 관리사면 그냥 관리만 하면 되지, 왜 자기들 밥그릇을 뺏으려고 하냐면서 말이죠. 시간이 지나서 오해가 풀리긴 했지만 그 덕분에 저는 회사에서 완전히 에이스로 거듭났었죠. 그 사모님은 제가 갈 때마다 차도 주시고 과일도 깎아주셨고, 이런 거듭된 호의들이 너무 고마워서 하루는 제가 식사를 한번 대접해야겠다면서 말을 꺼냈더니 오히려 사모님이 밥을 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약간 촉이 발동되면서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날 하루는 어쩌면 사모님들께 봉사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모님이 산다고 했을 때 크게 거부하지 않고 누가 사든지 간에 일단 약속을 하고 식사를 하러 가기로 한 거였죠. 그렇게 저는 일정을 조정해서 그날은 고객집 방문을 최소한으로 하고 일찍 일을 마친 뒤에 집에 들려 옷을 갈아입고 그 사모님 댁으로 가면서 전화를 해봤습니다. 사모님이 약속 시간보다 20분 정도 더 기다려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아파트 지하에서 기다렸는데, 역시 여자들은 외출할 때 준비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죠. 집사람과 평소에 어디 나갈 때도 항상 외출 준비하는데 시간이 늦거든요. 그렇게 저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건지 꾸미고 또 꾸미고 있다고 혼자 괜히 속으로 으쓱거리며 시간을 때우고 있었어요. 30분 뒤에 사모님이 화사한 모습으로 내려와서 제 차로 모시려고 했더니 사모님이 자기 차로 가자고 하면서 차 있는 곳까지 갔는데, 사모님 차는 외제차에다가 색상도 검은색이라 딱 봐도 돈 많은 사모님 차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약간 스포츠 세단이었는데 이런 차는 마치 젊은 남자애들이 좋아할 법한데 사모님은 좀 젊은 취향을 가지셨더라고요. 납작하고 널찍한 것이 엔진도 우렁찬 소리를 내면서 당장이라도 튀어나갈 것만 같은 그런 본격적인 차체 형상을 가지고 있었죠. 옆자리에 타니까 의자도 엄청 낮고 좋았는데 역시나 사모님의 운전 스타일은 정말 재미가 없었습니다. 이런 차를 탔으면 좀 시원하게 밟아주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딱 봐도 자기 남편 차거나 아들 차라는 게 느껴지더군요. 당장 핸들을 뺏어서 제가 운전하고 싶기도 했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그냥 옆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사모님의 검정 스타킹과 허벅지를 감상하며 이야기나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는 줄도 모르고 일단 사모님이 운전하는 곳으로 가만히 지켜보며 했으니까 시내를 떠나서 외곽지로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 보고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까 어디 가는지는 말도 안 하고 오늘 시간 좀 있냐면서 좋은 곳에 가자고 하시더군요. 그때 딱 감이 오더라고요. 이 사모님 오늘 완전히 작정하셨구나. 오늘은 제대로 봉사해야 하는 날이구나 하고 속으로 은근히 기대를 하는데, 사모님이 단골로 가는 곳이 있는데 음식 맛이 아주 좋다면서 거기를 가자는 거예요. 차로 1시간 정도 달려가는데 계절이 봄이라서 그런지 길가에는 벚꽃이 흔들리고 있었고
하늘도 파란색에다가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분홍색의 벚꽃과 파란색의 하늘 빛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저는 사모님에게 정말 벚꽃이 아름답다고 말했더니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벚꽃도 아름답지만 나는 같이 가는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더 멋지고 좋다는 말을 했습니다. 둘이 차 안에 있어서 그런지 너무 노골적으로 들이대는 사모님의 멘트가 갑작스러웠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단골 고객이기도 하고 돈도 많아 보인 데다가 사모님이라고 해도 나이 차이가 그다지 많을 것 같지 않아서 나름대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 잘하면 뜨거운 밤을 보낼 수 있겠다는 흑심까지 생겼으니까 말이에요. 상황이 어떻게 되든 저는 이 사모님에게 잘 보이며 앞으로도 저한테 떨어질 게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결국 도착한 곳은 정말 전망 좋고 공기 좋은 곳에 위치한 식당이었는데요. 넓고 길다란 단가에 위치했던 그 음식점은 정말 고급스러운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가게였습니다. 통유리로 되어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게로 들어가기 위해 올라가야 하는 계단까지 마치 궁전을 연상시키더군요. 그때 식사 시간을 좀 지났기 때문에 사실은 배가 좀 고플 때였는데 사모님이 미리 예약을 해서 그런지 도착하니까 금방 음식들이 나와서 대박이라고 생각했죠. 낯선 사람과 식사를 한 경험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잘 사는 집안 사람들은 이렇게 미리 예약을 하고 식당을 다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제법 센스가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미리 고급 음식점을 예약해 놓는 남자에게 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앉자마자 곧바로 회가 나오는데 물고기 한 마리를 통으로 회를 떴는지 아직까지도 물고기가 약간 꿈틀거리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신선한 회는 처음 먹어봤네요. 입안에 들어가도 음식이라는 느낌이 아니라 생물 같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쫀득쫀득하면서 특유의 신선한 냄새까지 나니까 이건 정말 예술이라고 생각했죠. 식사 중간중간 사모님은 테이블 아래에서 발로 저희 허벅지 안쪽을 툭툭 건드리더군요. 맨 처음에는 다리를 꼬다가 실수로 살짝 건드리는 척 하셨지만 제가 아무렇게 아는 척 태연하게 있으니 은글슬쩍 테이블 아래서 살금살금 확인이라도 하는 듯이 처음에는 발끝으로 토크 건드리는 척 하다가 저 또한 의도를 눈치채고 능글능글한 눈웃음으로 그녀의 신호에 맞춰 살짝 화답을 하니 조심스러웠던 사모님의 신호는 어느덧 노골적으로 변해서 저희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고 있더라고요. 그 은밀한 신호가 오가는 분위기 속에서 저는 그녀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모님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게 된 것인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남편분의 재력 덕분인지 궁금했지만 평소 도씀씀이나 렌탈을 할 때 보면 뭔가 경제적 주도권을 주로 그녀가 잡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평소 너무 궁금하던 차에 마침 둘이 있을 때 물어보게 된 것이었죠. 그녀 집안은 어렸을 적부터 그다지 부유하지 않았기에 닥치는 대로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여자의 몸으로 하기 힘든 막 일부터 안 해본 게 없더라고요. 정말 나름대로 힘든 시절을 보내셨던지 잠시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웠던 시절을 견디고 보내다가 그녀는 우연한 기회를 잡아 인생 역전을 했다고 하길래 로또라도 당첨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코인 투자로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적 주도권을 그녀가 잡고 있기 때문에 남편부터 온 가족 식구들이 그녀 앞에서 쩔쩔매는 거였고 이처럼 저와 방 나와서 자유로운 은밀한 만남을 가져도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였죠. 돈벌이 때문에 처갓집에 나름대로 홀대당하던 저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코인으로 큰 돈을 만질 수 있는지 본능적으로 물어보게 되었고 그녀는 정 알고 싶다면 비결을 알려준다며 010-8265-5590 이 핸드폰 번호로 문자로 은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보내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그녀처럼 평생 하고 싶은 걸 하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이미 그녀가 어떻게 사는지 전부 봐왔던 저는 그 말을 믿고 꼭 010-8265-5590 이 핸드폰 번호로 문자로 은퇴라고 문자를 보냈어. 그동안 저를 무시했던 처가집에 보란 듯이 복수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어쨌든 식사가 계속되며 장어구이도 나오고 해산물이랑 산나물까지 나오고 마지막으로 막걸리까지 한 잔이 나왔는데 이렇게 예술적인 한국 음식은 앞으로 살면서 몇 번 먹어볼 기회가 없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녀가 알려준 번호로 문자를 보낸 뒤 종종 다른 아가씨들과 이곳에 방문하고 있지만요. 평소 같았으면 술을 마시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날은 그녀에게 좋은 정보도 얻었겠다,
분위기에 취하고 음식에 취해서 그런지 막걸리와 와인을 함께 계속 달라고 하면서 여러 잔 마셨더니 은근히 취하더라고요. 그러나 사모님은 차를 가져왔다면서 그냥 한 잔만 받아놓고 마시는 둥 하고 제가 마시는 걸 기다려줬어요. 얼굴에 취기가 올라오니까 저도 모르게 사모님께 수작을 걸기 시작했는데 사모님이 정말 미인이라는 등 피부나 몸매 관리를 너무 잘했다는 등 비행기를 좀 태워드렸죠. 사모님 나이가 저보다는 많아 보이는 것 같았지만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아 보였고 아직 40대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죠. 솔직히 40대 여자면 정말 이제 시작이지 않습니까? 50대나 60대가 되면 확실히 중년 여성의 느낌이 들지 몰라도 40대는 30대 여자와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인물이 반반하다 보니까 이 여자 저 여자 많이 만나고 살았는데 저희 집사람은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언제나 조심스럽게 몰래 해야 하죠. 아무튼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사모님께 어디 전망 좋은 곳에 드라이브라도 좀 하는 건 어때요? 라며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더니 사모님이 엄청 좋아하시면서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차를 유턴하더니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었죠. 그래서 강가를 끼고 좁은 도로를 한참 달려가다가 바다가 보이고 정말 전망이 좋은 곳에 도착을 했는데요. 차 안에서 먹다 남은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밖을 바라봤는데 바닷물도 정말 잔잔하고 그 순간만큼은 지구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여유로운 마음이 들었답니다. 우렁찬 엔진 소리와 함께 눈앞에 펼쳐진 드넓은 바다. 그리고 오늘 식사하면서 먹었던 신선하고 화려했던 음식들까지 그야말로 이곳은 천국이라는 느낌까지 들었죠. 저는 좀 더 노골적으로 취한 걸 티내고 싶어서 운전하고 있는 사모님 손을 잡았는데요. 팔걸이 위에 올려져 있던 손을 덥석 잡으니까 처음에는 약간 당황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끝내 손바닥을 뒤집으며 제 손에 깍지를 끼셨습니다. 깍지를 낀 그녀의 손은 긴장을 했는지 온기와 함께 살짝 촉촉한 느낌이 들더군요. 그녀의 온기와 마음을 확인한 순간 저는 불끈거리는 감정과 저의 그곳에도 신호가 오는 것을 느꼈고 남자로서 갑자기 힘이 발딱 솟아나기 시작하더군요. 갑자기 커져버린 제 그것 때문에 팬티가 조금 낑기며 간지러워서 손으로 조금 만졌는데 사모님이 하필 그 장면을 딱 보고는 무슨 일이 생겼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아니라고 제가 오늘 술을 한 잔해서 그런가 오늘 분위기도 좋고 사모님과 이렇게 있다 보니 제가 이상한 생각을 좀 했다면서 저도 사모님께 노골적인 추파를 던졌죠. 그러자 갑자기 갓길에 차를 세우더니 사모님이 저희 살짝 부풀어 오른 그것을 손으로 잡고는 저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더 이상 탐색할 게 뭐가 있을까요? 그때부터 저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뜨겁게 입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부터발 아래로 슬쩍슬쩍 제 사타구니를 자극하며 살살 약을 올렸기 때문에 참을 수 없었던 욕망이 서로에게 터져나왔었고 서로에게 걸신들인 듯이 상대방의 입속을 혀로 구석구석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서서 사모님을 끌어안고 싶었지만 둘 다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서 걸리적거렸는데 사모님은 역시나 고수처럼 금방 안전벨트를 풀어버리고는 제 안전벨트까지 풀어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주 자유롭게 사모님을 뜨겁게 안으면서 저희는 혀와 입술을 섞기 시작했고 제 손은 매우 바쁘게 움직이다가 급기야 의자를 뒤로 확 젖혀버렸습니다. 한적한 도로의 갓길에 차를 주차했지만 혹시라도 누가 해변가 산책 중에 우리를 볼까 약간의 스릴감과 각자 가정이 있는 사람들끼리 이러고 있다는 게 뭔가 더 짜릿하더라고요. 제가 주로 정수기 관리를 많이 하지만 정말이지 이날 사모님은 정수기 같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게 많은 물이 나올 줄 몰랐죠. 마치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줄줄 흐르길래 저는 마치 목마른 사람처럼 사모님의 물을 마시기 시작했고 그럴수록 사모님의 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었죠. 저는 일부러 사모님이 들리도록 더욱 소리내며 물이 나오는 곳을 공략했고 그 뒤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가졌는지요. 눈앞에 바다가 펼쳐진 곳에서 저희는 마치 10년 동안 참은 요부처럼 뜨겁게 서로를 만족시켜줬습니다. 그곳은 인적이 없어서 지나가는 차도 없었고 눈치 볼 사람도 없으니까 더 자유롭게 서로를 뜨겁게 안았죠. 지나가던 사람이 보았으면 마치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차가 심하게 요동칠 정도로 격렬하게 움직였습니다. 게다가 차가 좋아서인지 쿠션도 좋았고 사모님의 몸놀림은 지금까지 경험한 어느 순간보다 황홀한 시간을 보내게 해주었답니다.
평소에는 제 고객이었던 여자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에게 한 명의 여자일 뿐이었죠. 그 이후로 저희는 수시로 만나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사랑도 나누고 있는데요. 집사람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고 만족을 느끼고 했답니다. 처음에는 정수기 관리사로 일한다고 만났던 여자지만 그 여자가 저를 판매왕 후보까지 오르게 만들었고 회사에서도 저를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맛있는 것도 사주고 사랑도 주고 그러네요. 그리고 그녀가 알려주었던 010-8259-5590 이 핸드폰 번호로 문자로 은퇴라고 보낸 뒤에 저도 제 인생을 바꿀 만큼 엄청난 기회를 잡게 되었고 이제는 이래도 되지 않을 만큼 많은 돈을 벌지만 집사람 몰래 그녀를 만날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직장은 다니지만 일은 적당히 하고 사모님과 같이 놀러 다니며 여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평생 일하지 않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으시다면 결코 주저하시지 마시고 010-8265-5590 이 핸드폰 번호로 문자로 은퇴라고 꼭 문자를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 전생의 나라라도 구한 걸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히 있어도 모든 걸 다 맞춰주고 그리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알려준 이런 여자를 만나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 뒤로 친구들한테도 소개해줘서 제 친구들도 같이 윤택해지고 호박이 넘플째 굴러온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결혼도 한 유부남 살면서 이런 기회가 얼마나 찾아오겠냐 싶어서 저는 이 순간들을 마음껏 즐기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